예, 오늘부터는 유닛 테스트 쪽에 관련된 영상을 연재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관련된 것들은 구현해서 쓰기는 쉽지만, 그래서 굳이 유닛 테스트를 잘 작성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파일을 특정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파일 업로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한다거나, 파일을 디렉토리에 업로드 했는데 디렉토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봐야겠다. 혹은 파일을 그냥 단순히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업로드해야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를 작성을 하면 훨씬 쉽죠. 또 웹인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면 되니까 굳이 유닛 테스트를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모바일이나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하기 하려면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도 유닛 테스트로 만들어 놓고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닛 테스트 쪽에 파일 업로드 3라고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업로드 테스트는 그래들로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럼복과 스프링 웹만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면 세팅즈 그래들에 파일 업로드 3라고 나오고, 그 아래 빌드 스크립트가 보이죠. 스프링 부트 2.5.4를 쓰고 있고 스프링 IO 플러그인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럼복이 애너테이션 프로세스로 작동하고 있고요.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거는 파일 업로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파일을 한 개 업로드 한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파일을 두 개 업로드 한다 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웹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는 상위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스프링 부트 테스트로 테스트하는 클래스들을 상속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컬 서버 포트를 왜냐하면 이런 코드들이 그 테스트 코드에서 공통되게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반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의 포트와 패스를 줘서 URI를 내가 만들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레스트 템플릿을 클라이언트로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웹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 실제로 서버에서 파일을 업로드를 받아줘야 되니까요. 컨트롤러에 파일 컨트롤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컨트롤러는 REST 컨트롤러고요. 업로드를 하게 되면 파일 업로드를 받겠죠. 업로드 리저트라고 하는 객체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는 보통 멀티파트 파일로 업로드가 일어나고요. 결과는 어떻게 넘겨주면 좋을까요?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업로드를 했으면 업로드된 파일의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파일 아이디를 넘겨주기도 하고요. 패스를 넘겨주기도 하고 석세스 했는지 페일 했는지 뭐 그런 것을 넘겨주기도 할 수 있죠. 100이면 성공했다고 하죠. 그래서 굳이 써주자면 업로드 리절트 값은 우리가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즈 밑으로 이 파일을 파일즈 밑에서 서비스 한다고 한다면 이 파일즈 밑에 있는 파일 이름으로 파일 찾아라. 그럼 내가 내려주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 매핑으로 업로드를 한다면 이게 보통은 그 폼 태그 안에서 인풋 파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가기 때문에 그 네임이 밸류가 파일이라고 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인풋 타입 파일에 네임도 파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지 아니면 파일즈 해도 됩니다. 멀티플하게 할 경우에는 파일즈로 해도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업로드가요. 그래서 그 업로드 테스트 쪽에서 저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짜면 됩니다. 보통 업로드를 하려면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소스에다가 테스트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폼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 밸류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멀티 밸류 맵은 인터페이스고, 그거를 구현해서 쓰기 쉽게 만든 게 그 링크드 멀티밸류 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파일을 넣어주는데요. 파일이라는 변수에 뭘 넣어줄 거냐면 리소스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클래스에 있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패스 리소스로 test1.txt 파일을 서버에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 인풋 태그 폼이라 하지 말고 이거를 인풋이라고 해볼게요. 인풋 태그니까요. 인풋 태그에 파일을 애드하고 http 엔터티를 폼으로 하죠. 그러면 http 엔터티에 인풋 태그 값이 들어가 있는
폼을 만들고, 그리고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게 폼이라는 게 조금 더 맞겠고요. 이거는 리퀘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first for entity로 업로드에다가 URI 업로드에 리퀘스트를 했을 때 업로드 리절트라는 클래스를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리스판스를 받는데요. 당연히 리스판스는 200이라는 게 오면 좋겠고요. 200 석세스가 왔으면 좋겠고요. 또 굳이 하자면 파일즈에 test1.txt 값이 리스판스의 body에서 패스 값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마 예상되는 결과인 거죠. 이게 파일 업로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가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보면 그레이드리 테스트 단계에서 클린을 하고 하나?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더라고요. 이게 테스트가 제대로 왔죠. 결과가 정말 제대로 왔는지를 보려면 디버그 모드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 파일 안에 멀티파트가 test1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파일만 보내진 않죠. 예를 들어 보드 아이디를 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 값이 와야 되니까요. 123 이런 값이 왔다 그러면 파일에서는 리퀘스트 파란으로 보드 아이디 값이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이죠. 비즈니스 로직이라면. 그래서 테스트를 했을 때 서버에서는 보드의 그러니까 게시판이죠. 게시판에 관련된 파일로 저게 등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죠. 근데 파일을 만약에 한 개가 아니라 멀티로 보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리퀘스트 바디 만드는 부분을 extract 메소드로 빼가지고요. make request 해볼까요? 여기에 이 리소스를 한 개 이상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이 아니라 파일로 그러니까 이 테스트 1을 보내는 데가 여기라면 리퀘스트를 보낸 거고요. 서버에서 만약에 일단은 리소스 제로를 저격했으니까 이렇게 떼도 돌아는 가겠죠. 당연히 문제 없이 돌아갈 겁니다. 만약에 서버에서 파일을 멀티플로
받는 데가 있다. 이거를 업로드 스라고 해서 멀티로 받는 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빼버리고요. 빼버릴까요? 복잡하니까. 업로드가 아니라 업로드 스로 파일을 여러 개를 받는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될 겁니다. 파일이 여러 개가 오는 거죠. 파일서에 인풋 태그에 멀티플이 붙고요. 그 경우에는 패스가 한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업로드 리절트가 패스가 리스트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레이스에서요 스트림으로 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셀렉트 리스트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로직을 쓸 때는 없을 테고 테스트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되겠죠. 테스트 1이 여전히 잘 작동하는 거를 보장을 해야 되니까 업로드에서는 한 개의 파일이 잘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파일을 두 개 업로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좀 더 써서요. 테스트 1이 아니라 테스트 2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이 아니라 테스트 2까지 리퀘스트에다가 담아가는 거죠. make request라는 것을 저희가 저렇게 썼기 때문에 만약에 리소시스의 랭스가 1이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리소스가 어레이로 오기 때문에 어레이즈의 그 리소시스를 스트림으로 해서 for each로 하는 게 좋겠죠. 리소스에 대해서 폼에다가 우리가 파일즈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리소스를 파일즈 안에다가 넣은 리퀘스트를 담아서 업로드가 아니라 업로드스에다가 보내면 첫 번째 파일은 테스트 1이었고요. 두 번째 파일은 테스트 2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길 바라죠. 이것도 잘 동작을 할 겁니다. 문제 없이 동작했죠. 파일 업로드에서 멀티플하게 받으려면 이렇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파일이 정말로 잘 갔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파일이 뭐 100메가, 200메가짜리 굉장히 큰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잘린다. 설정 안 하면 잘리죠. 그런 것들. 디폴트 값이 몇 메가인지 모르겠는데 큰 파일은 설정 안 하면 잘립니다. 그래서 설정 값을 올려주고 그 파일이 잘 올라가는지 테스트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 파일이 컨트롤러에서 실제로 잘 받아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서비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 파일 서비스는 파일을 세이브 할 건데요. 여기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폴더가 있어야겠죠. 그 폴더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컨스트럭터에서 일단 아무데나 업로드 dir이라고 해서 업로드 디렉토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통은 이 루트 폴더에 설정 안 한 다음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는 properties로 property에서 세팅을 하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properties에서 세팅해서 가져오는데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실제 서비스 상황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저 패스를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멀티파트가 왔을 때, 멀티파트 파일이 왔을 때 얘를 루트 폴더 밑으로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요. 그러면 루트 입장에서는 저 파일을 오리지널 파일 네임으로 해서 세이브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파일을 트랜스퍼 해주면 되죠. 이 디렉토리로 파일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IO exception이 날 수 있으니까 내버리죠. 요 안에는 굉장히 많은 버그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웹에 취약한 공격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로만 만든 거지 실제로는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로 해킹이나 공격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방어를 하는 코드가 계속 덧붙여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파일 서비스가 컨트롤러에서 온다면 이 오토 와이어를 해야 되고요. 오토 와이어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파이널로 받아버리겠습니다. 파일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패스 이걸로는 안 되죠. 이닛을 통해서 디렉토리가 있다는 것을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닛에서는 그러니까 파일지에서 루트가 만약에 루트가 이그지스트가 아니라면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도 IO exception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일 캐치로 정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디폴트 생성자로 생성이 되게 되면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파일을 쌓게 됩니다. 만약에 세이브 호출이 안 됐죠. 그래서 파일 컨트롤러에서 파일을 세이브 해달라고 하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파일 서비스를 통해서 파일을 세이브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세이브하면 되죠. 세이브하면 됩니다. 네, 워낙 좋지 않은 코드라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를 재활용 좀 해볼까요? 턴을 하는데 파일 서비스에서 세이브를 하는 거죠. 근데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세이브 된 경우에는 세이브된 경우에는 리턴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error to save file f.get original file name을 해서 에러가 있는 거는 에러가 있다, 그렇지 않은 거는 경로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내려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앞쪽에서 정확하게 처리해서 객체를 받고 에러 카운트, 석세스 카운트 이런 거를 리절트에 담아서 보내주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이브 코드를, 파일을 저장하는 코드를 넣고 만약에 테스트2가 돌았다면 두 개의 파일이 디렉토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디렉토리라는 게 있고 테스트 두 개의 파일이 제대로 업로드 돼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고,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짜는 게 그닥 좋진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스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한다면 테스트 때는요, 실제로 서비스는 어떤 업로드 디렉토리를 통해서 파일이 업로드 되겠지만 테스트 시에는 업로드 디렉토리를 테스트 코드에서 정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 서비스를 인젝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before, after에 우리가 작업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before에서 파일 서비스에다가 루트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적을까요? 보통 로컬에서 작업을 한다면 프로젝트 폴더가 루트이기 때문에 src 테스트의 리소시스에 파일즈 디렉토리를 잡아준다면 저기가 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서비스에다가 set 루트 dir을 패스로 잡고 그 다음에 파일 서비스를 이닛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 업로드를 했을 때 파일이 이쪽으로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파일 1, 2를 동시에 실행하게 되면 1번의 파일이 제대로 겹치기 때문에 1번에는 하나로 올리고 2번은 1, 2로 올리니까요. 이게 파일이 제대로 올라간 건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렉토리를 그냥 쓰지 말고 랜덤하게 좀 제너레이션 된 디렉토리를 잘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dir에다가 resolve로 하나 만드는 거죠. 랜덤한 폴더를 보통은 long 타입으로 랜덤 객체를 생성을 해서 next long을 써주면 그 랜덤한 그 디렉토리 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루트로 해서 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안 해줘도 루트를 잡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생성 그 테스트를 했을 때 각각 한 번에는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파일 1만 업로드가 되고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파일 1, 2가 업로드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번 테스트 때마다 이게 만들어지고 애프터에서는 사실 딜리트를 하고 싶은데 생성된다는 걸 확인을 해야 딜리트 코드를 하고 나서 딜리트 코드를 넣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이 디렉토리는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레파지토리에 커밋이 되는 커밋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만드는 건 좀 그렇고 좀 템퍼러리한 공간에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클래스 리소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패스 리소스에 파일즈를 잡으면 원래는 이 파일즈가 잡힐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여기 있는 파일즈가 잡히는 게 아니라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일즈 디렉토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에 우리가 파일을 가져다 놓으면 그게 빌드가 됐을 때 리소스 폴더의 파일이 그대로 카피가 돼서 잡히고 테스트 1과 2를 서버에 업로드한 것도 이 파일이 아니라 이 빌드에 있는 리소스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실제로 읽어서 서버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패스를 파일로 하는 폴더를 만약에 루트 폴더로 잡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테스트를 해도 테스트가 잘 되더라도 이쪽에 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지우고 싶죠. 그러니까 패스가 패스를 잡고 나면 이 공간은 나중에 테스트가 끝난다면 그러니까 수동 테스트하고 자동 테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확인하고 삭제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저 빌드 공간이 클린을 해줘 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계속 파일이 쌓이면서 커질 염려는 별로 없고요. 어차피 클린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만들어진 파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자동화돼서 매번 저렇게 업로드 되는 거를 확인하기 싫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업로드 됐으면은 파일 사이즈를 컨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 파일이 제대로 저 디렉토리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넣어줘도 좋을 것 같고요.
테스트 코드에. 하여튼 그러고 나서는 저 디렉토리 패스를 지워줘야겠죠. 그러면 루트를 딜리트 파일즈에서 딜리트로 저 패스를 지우면 좋겠는데, 이 파일즈의 딜리트는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빈 디렉토리만 지워집니다. RM 같은 경우죠. 대신에 파일 시스템 유틸에 있는 리커시블리하게 딜리트하는 이 메소드는 rm-rf 옵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즈에서 루트가 있다면 강제로 파일을 정리해버리도록 코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하더라도 클래스 맞지?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빌드 디렉토리에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더라도 깔끔하게 그러니까 삭제되고 테스트하고 디렉토리를 삭제한 상황이 됩니다. 사실 파일 업로드 관련해서는 실제로는 더 많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고요. 메타데이터에서 우리가 생략했던 것들이 헤더 부분도 많이 생략을 했어요. 헤더스에 예를 들어서요, HTTP 헤더스에 헤더에다가 추가해줘야 될 것들이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컨텐트 랭스를 해야 되거나 컨텐트 타입을 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미디어 타입의 폼 데이터, 멀티파트 폼 데이터 뭐 이런 식의 것을 줘도 되는데요. 줘서 이 헤더에다가 세팅을 해도 되는데, 어설프게 세팅해서 에러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주지 않더라도 이 포스트 엔티티에서 없다면 컨텐트 랭스나 이런 값들을 잘 알아서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괜히 여기에 헤더를 주는데 잘 주면 되죠. 이렇게 헤더스. 그러면 테스트를 하더라도 헤더를 주더라도 코드에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굳이 여기를 우리가 플레인 텍스트로 하겠다라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안 줘도 잘 돌아가는데 굳이 틀린 값을 줘가지고 에러를 유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애매하면 그냥 안 주고 테스트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간단하게 짜서 유닛 테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서버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 로직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업로드된 파일을 파싱을 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 업로드하면 여기에 있는 로우를 읽어가지고 DB에 입력을 한다거나, 파싱을 해서 그 값을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리절트를 내린다거나 하는 업로드들이 많죠. 이렇게 단순히 저장하는 업로드가 아니라도요. 그럴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코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필드에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파일의 다운로드에 대한 영상을 다음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